한강 작가를 비판한 그녀의 작은 아버지이자 목사님에게 다른 목사가 드리는 글. 논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신동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이지만 도둑질한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여 잡히게 했다는 거지요. 모두가 입이 마르게 아이의 정의와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며 공자에게도 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아이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도리가 더 우선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 이념, 사상보다 부모 자식 그리고 식구라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더 우선이라고 공자는 강조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이념과 야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있고 나름대로 안정되었던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붕괴되는 시점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춘추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이념, 충성, 의리가 최우선이던 시대였습니다. 가족은 그것들보다 더 하위의 개념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념, 정신, 영웅적인 행동이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족, 혈연이라는 기초적인 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지키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제목임을 바로 그 시대에 강조한 것입니다. 도둑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도둑이라면 내가 그를 고소하는 일을 쉽게 할 수 없는 그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물론 인권이 보장되는 요즘 세상 정도 되면 내 아버지나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잡히면 어찌 될 줄 모르는 춘추 전국시대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범죄자인 자식이나 식구를 숨겨주거나 신고하지 않는 일은 크게 처벌받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필자와 저희 아내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적 선호 성향도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혀 정치 이야기로 얼굴을 붉혀본 적이나 대립되는 일이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아예 부부간의 대화에서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자와 친한 친구들 중에는 필자와 생각이 같은 이들도 있고 다른 이들도 있지만 어쩌다 시국과 관련된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서로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선호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 선호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지적이나 하고 심지어는 다른 이를 향해 치를 떨면서 나와 정반대의 세상을 사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 절반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간혹 필자의 주변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서 살맛이 없어 뉴스를 안 보고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별거 아닌 이념에
자신의 생활 패턴을 희생해 버리는 것이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작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정치인들의 농간에 절반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어 그들의 표가 궁해지며 해묵은 이야기, 이미 다 정리된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상대 후보를 긁거나 자신의 표를 구걸합니다. 일본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본의 과거사를 모두가 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찾는 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의 표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란 자신들의 선거에 뽑히거나 집권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어느 직에 선출되지 않았으면 원하는 일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당선을 위해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쌓여 지금 이 나라의 민심이 둘로 나뉘어버리는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은 아버지이며 목사이신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념을 우선으로 두는 그런 분의 글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 조카의 소설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는 물론 국민이 화합되어야 하기에 이런 글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며 껍데기일 뿐이고 그 글에서 이미 대다수 국민이 알고 보수적인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인정하는 오래전 광주항쟁까지도 부정하며 글을 쓰시는 것을 보면 그분 역시 이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본인이 국민의 반쪽편에만 서시는 입장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글이야말로 진정 대한민국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놓는 역할에 휘발유를 붓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은 분명 남들이 보라고 그 글을 쓴 것입니다. 그 글을 통해서 전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고 인정받으려고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필자가 한강 작가의 작은 아버지라면 그리고 정말로 한강의 소설들을 읽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의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표현하여 조카에게 보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카의 주소를 몰라서 안타까운 마음을 대중매체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명백한 핑계로 보일 뿐입니다. 또한 필자는 같은 목회자로서 이분에게 충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를 품어야지 반쪽 성도를 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이나 선호도는 가질 수 있고 사석에서는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목회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도 있지요. 목회자야말로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신 앞에는 모든 이들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조카까지 공개적으로 지적하시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을 느끼며 오히려 이 나라의 지금 모습이 그대로 당신의 모습에서 반영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던 군사 독재 같은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목회자들 중 일부가 소중한 일을 담당했던 일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뿌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필자도 항상 자부심을 느끼며 두고두고 곱씹어 보아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유와 인권은 항상 고려되어야 하지요. 목회자 역시 자유와 인권에는 가장 앞장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른 나라입니다. 이제는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치 성향이 절대적으로 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할 일들일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도둑질은 절대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은 결코 절대 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념이란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평생 가졌던 이념이 정반대의 성향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선입니다. 그 어떤 이념에도 침투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작은아버지가 조카에게 그리고 목회자로서 한쪽 정치 성향에 편승하여 그런 글을 올리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극도로 이념에 얽매여버린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